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한층 강력해진 9월 금리 인하 확신을 뒤로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시작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인 반면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놓은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증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근접한 가운데 이번 주 나온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28일 공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이내 엔비디아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면서 126달러로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실적은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AI 종목 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실적 발표가 AI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지속될지 결정하는 시장 심리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시장의 높은 눈높이와 기업의 막대한 AI 지출을 정당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더 주목이 된다 할 수 있죠.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뒤 한 대 131달러대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에 이 같은 현상은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며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발표 당시 예상한 2분기 매출은 280억 달러였으나 현재 시장은 이보다 더 높은 286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어 이에 실적 발표 다음 날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 속에 엔비디아 실적이 자칫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는 크게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기업의 AI 투자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9월로 향하는 시장의 심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엔비디아는 지난 3년간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실적 발표 다음날 평균 상승률은 8%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여기에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2분기 매출은 280억 달러였으나 이보다 더 높은 286억 달러로 전망해 다시 한번 주가는 9% 이상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집계된 컨센서스와는 달리 적어도 3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엔비디아가 매출 300억 달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직전 2분기 때와 같은 실적 발표 주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는 상승하던 마진이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변수라 그동안 줄곧 오르던 마진은 8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젠수당 CEO 역시 최근 내부자 거래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있고 이 계획에 따르면 그는 내년 3월까지 엔비디아 주식 7억 달러 상당을 처분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이 같은 행보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시점에서 매각을 선택한 것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제인스당의 보유 주식 매각에 관심이 커진 것은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위상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 엔비디아는 2022년 말 오픈 AI가 출시한 생성형 AI 챗 GPT로 입지가 견고해졌고 이후 너도 나도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NLM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엔비디아 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 주가는 작년에만 236%, 올해 현재까지 150% 이상 상승을 하며 엔비디아 성장세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 건 그동안 엔비디아는 별 기복 없이 주가가 상승했지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매출의 성장세도 어느 정도 한계가 보여 앞으로 주식은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번 실적에서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는 이날 테슬라 본사에 구축 중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용 슈퍼컴퓨터 센터 내부를 공개했지만 주가는 3% 이상 하락해 213달러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AI 훈련용 슈퍼 클러스터인 코르텍스 내부 영상을 공개하면서 데이터 센터 컴퓨팅 시설이 대규모로 설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머스크는 지난 6월 테슬라의 AI 기술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면서 테슬라의 엔비디아 구매에 대한 추정치는 올해 30억에서 40억 달러가 될 것이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테슬라는 지난 7월
263달러를 찍은 이후 1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주당 순이익을 밝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8월 5일엔 장중 182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그 이후 주가는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은 다가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100% 반영 중이라 만약 페드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가치주가 높다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형주 역시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어 향후 6개월 뒤에는 소비주와 기술주들이 잘 나가, 그리고 12개월 뒤를 보면 소재와 기술,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론에 대한 도전 과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식에 대한 위험 보상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 밸류에이션 역시 객관적으로 높다는 것인데, 이어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선거 결과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AI를 둘러싼 이야기도 몇 달 전보다 점점 더 양면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9월은 알다시피 통상 미국 증시가 약했던 달이라 9월은 1896년 이후 S&P 500 지수가 가장 부진해 지수는 평균 1% 이상 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나스닥 지수 역시 지난 9월은 지난 8월부터 주식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10월 말 200이선을 터치한 이후 상승세를 보였고, 이어 2년 전인 2022년에도 9월 증시는 상당히 약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 증시가 화랑을 탔던 2020년 역시 9월은 좋지 않은 달이라 이러한 달에 애플과 테슬라 주식은 약 3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개인적인 생각은 다가오는 9월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만약 이러한 기간 좋은 주식들이 많이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러한 주식들을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아이폰 16 출시 행사를 다음 달 9일 갖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소폭 상승해 227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의 아이폰 16은 차체 인공지능의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라 LLM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소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가 탑재가 되는데, 이 애플의 주가는 지난 7월 236달러를 찍은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1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장중 4% 이상 상승했고, 이후 경기 침체 이슈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227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64,000달러대를 돌파한 이후 강보와 흐름을 이어가며 63,000달러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 같은 이유는 제롬 파워 의장이 최근 잭슨홀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지난 24일 6만 달러 수준에서 갑자기 64,000달러로 치솟더니 현재는 63,000에서 64,000달러대에서 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체육관 회사의 플래닛 피트니스는 베어드가 과체중 등급을 유지하고 연말까지 강세를 이끌 것이라 밝히면서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했고, 솔라이츠는 현재 CEO가 사임을 한다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6%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보잉의 주가는 나사가 지난 주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 2명을 데려오기 위해 스페이스X에 의지할 것이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 이상 하락했고, 테무의 모회사 핀도더는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는 16% 이상 하락을 했는데, 반면 브라질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는 모건 스탠리가 동일 가중치에서 가체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